가등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저 가등기 있잖아요. 122페이지. 가등기는 시험 나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나온다고 보는데 이 가등기가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 약간 어렵게 보통 어렵게 나오더라고 보통 보면은. 자 봅시다. 기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갑이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요. 갑이 이 토지를 8월 10일 날 10억 주고 샀어요. 자, 매도인이 됐는데 여기에 매수인 됩니다. 10억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이 계약금으로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10%를 줬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8월 20일 날 15억을 주겠다 합니다. 15억을. 자, 그럼 여러분이 각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그런 거 많아요. 요새 아래 지금 보니까 뭡니까? 그 아파트 샀는데 계약금을 7천만 원을 줬다 하더라고. 근데 한 달 뒤에 집주인이 전화가 있잖아요. 그 7천만 원에다가 보태가 7천만 원 더해가 계약을 해지하자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 가격이요. 한 1억 5천이 올랐다 하더라고. 그럼 7천만 원이 돌려주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 계약을 유지하는 게 낫겠어요? 깨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도 봅니까? 이럴 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은 갑이 을한테 뭡니까? 계약금의 100억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갑이 얼마를 손해봐요? 저 1억이잖아, 1억. 자기 돈 얼마 나가요, 지금? 얼마를 더 긁어봐요, 그만, 얼마를? 4억입니다, 4억. 봐요. 3억 하면 안 돼요. 1억 받은 데다가 자기 돈 1억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억에서 1억 빼면 얼마예요? 4억을 더 긁어보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이 사람이 뭡니까? 중도금을 한 2억을 줬어요. 2억 준 상태에서 있지요. 병이 뭡니까? 15억을 주겠다 합니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어떻게 돼요? 갑이 병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받더라도 뭐예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취득 못해요? 이 사람은 원칙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언제 소유권 취득 못해요? 악이면서. 악이란 말은 뭡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병이 뭡니까? 적극 가담한 경우 있죠. 알면서 뭡니까?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해서 산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이 득이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그게 아닌 한은 뭐예요? 알고만 있는 경우나 선의인 경우는 뭡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취득을 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사람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 토지의 소유권은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제 말 이해되세요? 됐습니다. 자, 이런 사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금 주더라도 뭡니까? 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하지요. 다만 언제 무효가 됩니까? 악이면서 무슨 가담했을 때는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되지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은요, 을은요, 계약금 중도금 주고 난 뒤에 있지요. 뭘 하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해놔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무슨 등기 한다? 가등기 합니다. 자, 중도금까지 줘야 돼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등기예요. 가등기입니다. 자, 그럼 등기만 볼게요. 등기부에 자, 1번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번에 을이 8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무슨 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했지요. 가등기 했습니다. 자, 가등기 했죠. 이 가등기하고 난 뒤에 있지요. 자, 갑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가등기자가 주인이에요? 본등기자가 주인이에요? 그 본등기자가 주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 3번 병에게 8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이미 가등기 된 것을 알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왔어요, 알고. 자, 이제 샀습니다. 사놓고요. 요 사람이 이제 잔금을 줘요. 잔금을 지급합니다. 자, 잔금을 지급하면 이제 본등기 할 수 있어요. 자, 잔금 지급했어요. 그럼 8월 30일 날 잔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했으면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예요? 본등기 하지요. 그럼 을 명의로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이 됐잖아. 됐어요. 그러면 요 사람이요. 물권 변동은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가등기 시에요? 본등기 시에요? 본등기 시입니다. 내 집이 되는 것은 뭐예요? 8월 30일입니다. 잔금 지급했을 때.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입니다. 본등기 시지만, 자, 잘 들어봐요. 요 본등기의 순위는 뭐여야 한다?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자, 본등기의 순위는 뭐여야 한다? 가등기의 순위에 의해요. 자, 그러니까 내 집이 되는 것은 언제다? 8월 30일이지만 순위만은 뭐예요? 2순위입니다. 순위만은 몇 순위다? 2순위예요. 그 다음에 요거 봐요.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가 있으니까. 여러분, 소유권은 양립이 돼요? 양립이 안 돼요? 여러분 토지에 소유권 있잖아.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의 소유권 똑같이 올 수 없어요? 없습니다. 양립이 안 돼요. 자, 양립할 수 없는입니다. 없는. 자, 지금 가등기 후지요. 자, 무슨 등기 후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이지요.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 있죠. 중간 알았잖아. 등기는 원칙이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원칙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렇게 직권 말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권 말소합니다. 그럼 아까하고 비교해봐요. 아까는 봐요. 가등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병한테 팔았지요. 병이 뭡니까? 원칙은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잖아. 악이면서 적극가담 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중도금 주더라도 을은 불안정한 지지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계약금 중도금 주고 뭘 해놨어요? 가등기 해놓고. 그럼 갑이 병한테 팔더라도 내가 본등기하면 이 병의 등기는 무슨 말소된다? 직권 말소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정적인 지위예요? 불안정한 지위예요? 안정적인 지위에 되겠죠.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역으로. 여러분이 집을 살려고요. 등기부를 떼봤어요. 등기부 떼봤으니까 이게 무슨 등기가 되어서요, 지금? 가등기가 있죠. 그러면 사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등기하더라도 뭡니까? 이 사람 샀잖아요. 이 본등기하면 이거 무슨 말소 되고? 직권 말소 되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보통 이 사람 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너 가등기를 말소시키는 조건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해됩니까? 아, 됐죠? 여기 가등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여기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나왔죠? 양립할 수 없는, 찾으세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양립할 수 있는은 뭐냐 봐요. 있는은 뭐냐 봐요. 1번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됐고, 1번에 저당권 등기 됐어요. 등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가등기를 했고요. A가. 그 다음에 2번에 8월 10일입니다. B한테 전세권 등기했죠. 등기했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8월 30일 날 가등기기에서 본등기했지요.
본등기, 저당권 등기지요. 저당권 등기했어요. 그럼 요거는 중간에 들어왔어요? 중간에 안 들어왔어요? 중간에 들어왔잖아. 여기 8월 20, 10일, 20일, 30일이잖아. 본등기 했잖아, 이때. 그럼 이 등기는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 돼요? 직권 말소 안 돼요? 중간에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요. 지금 은행에서 1순위 저당권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2순위로 전세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순위가 1순위 되더라도 이건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저당권과 전세권 양립이 되니까 이건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직권 말소돼요. 그냥 후순위로 존재해요. 후순위로 존재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양립이 되는 등기고, 만약에 여기 전세권 설정 가등기하고요. 여기에 비전세권하고 가등기에 본등기하고 여기에 전세권 등기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이순이 돼요? 직권 말소돼요? 직권 말소됩니다. 전세권은 양립이 안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배타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저당권은 양립돼야 안 돼요? 저당권은 양립되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립되는 등기하고 양립 안 되는 등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고. 가짜가 들어가면 가라는 개념이 이미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 싫어. 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기 봐요. 가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이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잔금 지급하면 본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본등기 청구할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자, 본등기 청구할 뭐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 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뭐 부동산 변경 등기라든지, 뭐 상속 등기라든지, 이런 것은 가등기를 못 해요. 왜 못 합니까? 이건 다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니까 본등기할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지요. 이해됐어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도 시험 잘 나오는데, 자, 지금 자 봐요. 8월 10일 날 갑이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등기해놓고 8월 10일 날 가등기했죠.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등기했죠. 8월 30일 날 본등기했죠.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8월 29일 현재 있지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을병 중에. 갑을병 중에. 병이지. 갑은 지금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잖아요. 현재 소유자는 병이에요. 그럼 요거는 갑은 뭡니까? 가등기 당시에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지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묻냐 시험에서 몇 번 나왔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지요. 을이 본등기 하잖아 지금. 그럼 본등기할 상대방은요, 현재 소유자인 병이에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예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곧 뭐 될 사람이에요? 직권 말소될 사람 아니에요. 곧 없어질 사람한테 우리가 뭐 부탁해요? 부탁 안 해요? 부탁 안 하잖아. 봐요. 레임덕 현상이 뭐예요? 곧 임기 끝날 사람한테 누가 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그게 레임덕 현상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본등기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책 한번 봅시다. 자, 가등기 봐요. 자, 의 봐요. 의. 가등기는 장차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등기의 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예비적인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등기입니다. 예비적인 가등기가. 그 2번에 보면 시기부 정지조건부 나오죠.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시험에 혹시 시기부나 정지조건부나 장래 확정될 것은 이건 다 가등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종기부와 시험에 해제 조건부 이런 것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여러분 시기부가 뭐냐 하면은요. 시기부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시기가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느 시기가 되면 뭐를 발생하는 것이다?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년 하지 말고 그냥 3월 10일부터 임대한답니다. 자, 그럼 봐요. 어느 시기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요? 제 말 이해돼요? 여기 무슨 부? 시기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중개사 시험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뭡니까? 여러분이 통장에 현찰이 5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개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데 좀 큰 데서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보증금 4억에 월 10만 원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뭡니까? 보증금 3천에 월 350이 좋겠어요. 그렇지? 그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뭐 찾아보면 그런 게 잘 없어요. 사실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월세 받는 게 더 손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시내에 보니까 꽃집이 중개사 할 자리가 딱 맞아요. 언제 끝나냐 하니까 3월 9일 날 끝나고 3월 10일부터 임대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3월 10일 날 가보니까요. 이미 뭡니까? 주인이 그 조건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놔버렸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월 20일쯤 돼가 뭐예요? 계약금 중도금 주고 뭡니까? 한 5천만 주고 임차권 설정 청권 보전에 뭐 쓰는 게요? 가등기 해놔요.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잔금 지급해서 임차권 등기하죠. 그 중간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뭡니까? 내가 임차권 못 등기하면 이게 무슨 말수 돼요? 직권 말수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냥 가등기할 실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건 가등기 됩니다. 되는데 종기부는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시기가 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0일까지 임대한다. 이게 종기부지요. 3월 10일 되면 임대철이 끝나버리지요. 끝나버리잖아. 그럼 여러분 3월 10일 되면 임대철이 당연히 끝나버리니까 가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기부는 가등기 되고 종기부는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가등기 안 돼요. 이건 가등기 되고 이건 가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정지조건부는 자, 정지조건부란 말은 이런 거예요. 어느 조건을 충족하면 자, 조건을 충족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평소 지론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와이프도 그렇지만은 집에 탁 들어가 문을 딱 열면은요. 와이프가 뭡니까? 책상에 앉아가요. 삼파장 스탠드를 뭡니까? 다 비추면서요. 은은하게 공부하는 뒷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그 와이프가 뭘 공부하냐? 중개사 공부합니다. 그럼 남편이 뭐라 합니까? 살짝 껴안으면서요. 당신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 그렇죠? 합격하면 내 집 5채 명의 중에서 한 채를 당신 명의로 돌려주겠다 해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발생하지요. 이해되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아내가 감동을 먹어요? 감동을 안 먹어요? 감동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내 저 인간한테 쏘은 게 한두 번 아니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믿으면 가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뭘 믿으면? 사람 믿으면 가등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다음날 그 이야기 듣고는 안 돼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아는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가지고요. 지금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한 5만 원 걸고 있잖아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은 나한테 준다라고 어떻게 돼요? 미리 뭡니까? 가등기를 딱 해놓고 나중에 시험 합격했지요. 합격해놓고 언제 그랬더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거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쓰는 게 해요? 본등기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안 해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쓰는 게 한다?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해제 조건부는 뭡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가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장래에 나올 사실은 다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2번에 보면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한번 봐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무슨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다 했죠. 장래에 있어서 확정된 청구권 다 가등기할 수 있고요. 자, 옆 페이지 123페이지 봐요. 가등기 불가능 경우 나오죠. 밑에 도표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니까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그 다음에 종기부 해제권 가등기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물권적 청구권 있죠. 요거도 줄 거나요.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 있죠. 이 채권적 청구권은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해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밑에서 배웁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 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그냥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단독 신청이죠. 가등기 못합니다. 합유는요. 아까 우리 했잖아.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야 제한돼요. 제한되잖아. 합유 지분에 대한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유정은 있죠. 유정은 한번 봐요. 유정은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사망 후잖아. 그러면 생존 중은 가등기 안 되지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이거는 우리 뒤에서 하는데요. 여러분, 가등기 이전 등기라든지 가등기 이전 가등기라든지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등기라든지 또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라든지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합니다. 부기등기입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등기에 있어서 무슨 금지 가처분이에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가등기예요?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잖아.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가등기 한다?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예요. 근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가등기에 있어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등기에 뭐 나와요? 신청 나오죠. 신청. 자, 원칙은 이거 한번 봐요. 신청은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입니다. 무슨 신청? 공동신청의 원칙이에요. 공동신청의 원칙입니다. 자, 공동신청의 원칙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근데 봐요. 을이 갑 보고 같이 가자 하니까 갑이 안 가요. 안 가면 공동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독 신청은 예외지요. 어떻게 합니까? 예외. 첫 번째는 갑이 안 가잖아. 그 을은 갑의 승낙서를 받아서 무슨 신청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우리 같이 가자 하니 안 가니까 가등기하는 승낙서 쓰도록 해요. 그걸 들고 뭐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같이 가자 하니까 안 가요. 승낙서약 써도록 하니까요. 뭐라 하냐? 갑이 한글 모른다 해요. 자, 한글 모른다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한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하고 좀 많이 접해봐요. 우리나라 한글이 외국인들이 배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글은 정말 쉽다 해요. 그 외국인들이 보통요, 머리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보통 한 3개월이면 한글을 다 떼요. 그리고 머리 약간 뭐 평범한 애들도요, 고등학교 평범한 애들도요, 한 6개월만 한글 다 뗍니다. 한글이 그만큼 쉽다 하더라고. 뭐 아랍어나 뭐 자기 나라 모국어보다 더 쉽다 해요. 한 글자는. 근데 뭐가 어려워요? 글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말이.
말이 어렴풋한, 어렴풋한,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이게. 말이 없지. 한글을 우리나라 세종대왕 한글을 잘 지었어요. 근데 야간 뭡니까? 한글을 모른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해줄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근데 판결은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면 세 번째가, 을이 있지요. 같이 가자 하니까 갑이 안 가고요. 또 소송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승낙서도 안 써주고, 그럴 때는 뭡니까? 을이 갑한테 계약금 중도 줬는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법원에 가서 있지요. 가등기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자, 법원에 가서 뭘 신청한다? 가등기 가처분을 신청해요. 그럼 법원에서 뭘 발부해 주느냐? 가등기를 미리 처분하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부해 줘요. 그걸 들고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들고 뭐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요건 좀 주의 좀 할 거는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 등기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입니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가등기는 원칙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인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승낙서를 받아 단독 신청하든지,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판결문을 받아 단독 신청하든지, 또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계약금 중도정도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뭡니까? 가등기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뭘 발부해 줘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부해 주지요. 그걸 들고 뭐 신청한다? 단독 신청합니다. 그걸 들고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요. 4번에 기억번 한번 봐요. 가등기에는 일반적인 첨부 서명이 필요하지 하지만 단독 신청일 때는 가등기 문제에 승낙서를 넣거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한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서면에 금인 받지 않습니다. 왜 금인을 안 받아요? 금인은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넘길 때 금인 받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은요, 여러분, 가등기에 또 소유권 이전인데요, 본등기일 때 돼요. 본등기일 때 되잖아. 가등기일 때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의 둘째 줄에 줄 겁시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가등기 할 때 허가서 넣어줘야 돼요. 허가서 넣어줘야 됩니다. 가등기 할 때 허가서 넣었으면 본등기 할 때 허가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번에 보면 가등기의 실행 나오지요. 거기에 예한 봐봐요. 예한 보면, 자, 기억 예한 봐봐요.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에 가등기 나오지요. 찾았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입니다. 주등기면 그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고. 그 밑에 보면 지상권 이전 청권 보존에 가등기 나오지요. 그러면 지상권 이전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그러면 그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요. 리얼에 봐요. 다시 옆에 보면 제일 위에 봐요. 얘 나오잖아.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에 가등기 나오지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뭐예요? 각구잖아. 그러면 그 가등기도 무슨 구? 각구고. 그럼 건재당권 설정 청권 보존에 가등기 나오지요. 그러면 건재당권이 무슨 구? 을구지요. 그러면 그 가등기도 무슨 구다? 을구입니다. 저 가등기도 무슨 구? 을구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형식은 어떤 경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등기가 주등기나 부기등기면 뒤에 가등기도 뭐라고? 주등기, 부기등기고, 또 앞에 등기가 뭐예요? 각구나 을구면 뒤에 가등기도 무슨 구다? 각구나 을구입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5번에 리얼번 봐요. 리얼번. 5번에 리얼번. 자, 방금 했는 겁니다. 5번에 리얼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봐요. 여러분, 자, 가등기 했죠? 방금 했는 거예요. 가등기 하더라도 갑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했죠? 8월 30일 팔았잖아. 8월 20일 팔았잖아. 8월 30일 본등기 하지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 했어요? 8월 29일 현재 소유자는 병인이라고 했잖아. 요거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지요. 그럼 본등기 할 때는 현재 소유자한테 본등기 청구해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예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무슨 말소 되니까?
직권 말소되니까. 직권 말소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됐고. 그 다음 6번 한번 봐요. 옆에 이제 6번 보면 가등기 효력 나오죠. 그리고 가등기 자체는요, 순위 보존 효력 있죠.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 시에 있어요, 본등기 시에 있어요. 봐요. 이거 내 집이 되는 것은요, 가등기 할 때 내 집이 돼요, 본등기 할 때 내 집이 돼 있대요. 본등기 할 때.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는 뭡니까? 그리고 본등기의 순위는 뭐예요? 가등기 순위 하잖아. 그러니까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지. 물권 변동 효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 시다, 본등기 시다. 본등기 시입니다. 자,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 시다, 본등기 시다, 본등기 시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1번 수리 보존 효력 돼 있고요. 2번에 처분 금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봐요. 아까 가등기 되더라도 갑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잖아. 가등기 되더라도 갑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잖아요.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 했죠.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 시예요, 본등기 시예요? 본등기 시고, 추정력도 인정 안 됩니다.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본등기를 할 만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요건 뭐 우리 앞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담보가등기 하는 거 있죠.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이게 순위보존 효력 요것만 배우는 거고, 나중에 민법에 가등기 담보법을 하면은요, 담보가등기에서 뭡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배제 효력이 있는 담보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민법에서 배울 겁니다. 우리는 우리 등기법에서 뭘 배운다? 순위보존의 가등기 요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자, 가등기의 말소 봐요. 7번에. 자, 이거 한번 봐요. 요걸 가등기 말소하지요. 말소하면 지어지니까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 무슨 신청? 공동신청입니다.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 다음에 요 가등기 명인이 있지요. 명인이 스스로 뭡니까? 가등기 말소할 수 있어요. 자,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뭐라고? 가등기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잘 들어봐요. 요 사람들하고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은 가등기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지. 왜냐하면 이 가등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거 본등기 해버리면 이거 무슨 말소 돼요? 직권 말소 되잖아. 이 사람도 뭡니까? 가등기 있을 때보다 가등기 없는 게 팔기 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등기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요? 우리가 아까 기분 나쁘면 뭐라 했어요? 이해관계 된다 했잖아.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신청 말소할 수 있어요. 여기 주의 좀 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요 가등기 말소밖에 없어요. 자, 뭐 말소밖에 없다? 가등기 말소밖에 없습니다. 다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누구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명인의 뭘 받아? 승낙을 받아 단독 신청으로 말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가등기 신청 한번 신청 한번 봐요.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죠. 신청할 때. 근데 공동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 갑의 뭐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근데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리지. 그러면 어른 갑하고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 주도료는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뭡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발받아서 단독 신청 말소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건 가등기 신청이고, 이제 가등기 말소입니다. 이 사람이 지어지잖아. 의무자고 권리자고 무슨 신청 말소? 공동 신청 말소죠. 근데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스스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가등기 있으면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쁘니까 뭐가 돼요? 등기상 이해관계 되지요.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의 뭐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단독 신청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소유권 등기 하는데 지금 다음 주 또 내가 안 오잖아요. 안 오면 이 등기법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내 안 오는 주 있잖아요. 그때 세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 있잖아요. 이 동영상 있잖아요. 오늘 했는 거 한 번 더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양은 많은데 이제 격주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알겠죠?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